학교에서 학생들과 지내다 보면요,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데 학생들이 내가 드디어 한 학년 진급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렇게 확 느끼는 순간이 있대요. 그때가 어느 때냐? 바로 다음 해에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선택 과목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받을 때라고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게 다 동일한, 다 같은 선택 과목은 아니라는 점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선택 과목을 잘 살펴보게 되면요,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과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하게 되면 왜 독서, 문학, 세계지리, 화학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친숙한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심화 국어, 사회문제 탐구, 과학문제 탐구처럼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혹은 심화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과목들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들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로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성적을 나누는 데 반해서,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A, B, C 3등급제로 절대평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딱 하게 되면 좋은데? 진로 선택 과목을 많이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절대평가라고 해서 혹은 9등급으로 평가를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대충 공부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각 학교마다 진로 선택 과목이 있어서 A, B, C를 받는 학생들의 비율이 다릅니다. 만약에 A를 받은 학생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다라고 한다면 해당 과목이 어려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진로 선택 과목에 있어서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앞서 진로 선택 과목의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진로 역량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대학 입시에 있어서 특정 분야에 내가 남다른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실제로 2022학년도 대학 입시에서요, 서울 소재 대학들 중에 상당수가 수시 모집에서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취지를 살려가지고 정성평가로 대입에서 반영하는 학교도 있었고요. 단순 환산 점수 혹은 성취도별 비율이나 단위수를 고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입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이겁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요, 다 착실하게 준비하고 열심히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것이 여러분의 대입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등불이 되질지 모르는 거예요. 진로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평가라고 해서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뭔가 간과하거나 버려둘 것이 아니라, 대학을 가는 길에서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